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식 TV의 김대식입니다.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인형, 웬만한 분이시면 다 아시겠죠? 이것은 우리말로 이웃집 도토리로 알려진 일본의 애니메이션 토나리노 토토로에 나오는 토토로 인형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애니메이션은 크게 두 축으로 나누어지는데 미국 애니메이션과 일본 애니메이션이죠. 그 밖에 다른 나라의 애니메이션의 경우 영향력이 미비하여 거의 미국과 일본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만화 애니메이션의 강국인 일본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며 매년 수십 편의 만화책이나 소설, 오리지널 스토리 등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그 수요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된 면면을 이 시간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본 애니메이션의 고유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일본 애니메이션을 통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면 대표적으로 오타쿠 애니를 들 수 있는데 일본 애니를 하면 오타쿠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 애니는 예쁘고 귀여운 미소녀가 많이 등장하는 것이 그들만의 독자적인 특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못지않게 여러 면에서 다양한 부분을 가진 일본 애니가 연출되고 있죠. 스토리에 따라서 그들의 연출은 다양하므로 작품에 따라서 연출이 극명하게 달라지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때때로 일본의 문화를 표현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익숙한 장면인 원천에서 목욕을 하는 장면을 들 수 있겠죠. 일본 도가 나오고 기모노 및 유카타를 입거나 전통 마을 축제에서 캔디 애플, 링고 아메를 즐기는 모습과 끝으로 밤하늘의 불꽃 감상 또한 뺄 수 없는 그들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일본 애니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바로 일생을 살아가는 인간의 관찰에 관한 부분을 기초로 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의 특성과 어른의 특성 등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교훈과 메시지, 창의력 등을 나타내는 것이 주요 특성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본의 애니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을까요? 1900년도 초에 서양에서 애니 산업이 탄생하게 되자 일본도 애니 산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 되면서 경제 호황기를 맞이한 일본은 애니메이션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1917년 일본에서 최초의 애니메이션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후 일본의 애니 산업이 점점 커지다가 관동 대지진을 겪으면서 공백기가 있었으나 다시 회복세에 돌아서 태평양 전쟁 시기에는 선전용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는 한편 1958년 10월에 일본 최초로 장편 애니메이션 백사전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들어오면서 데지카 오사무의 철한 아톰이 대흥행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애니 산업의 호황기가 다시 찾아오게 되죠. 철한 아톰은 당시 엄청난 시청률로 인기를 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초의 캐릭터 상품 권리, 최초의 팬클럽 설정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죠. 1970년대에는 오일 쇼크로 인해 일본 경제가 주춤하게 되면서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은 너도나도 극장판보다는 저렴하게 TV용 제작으로 선회하면서 TV 애니 붐이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바로 이 시기부터 점점 애니 매니아들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최초의 오타쿠입니다. 이후 1980년대 초까지 일본 애니메이션은 전 세계로 수출되면서 전례 없는 호황을 만끽하다가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한 이후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한 여파로 무지막지해진 인건비로 인해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되어 침체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러한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은 부담을 줄이는 효율을 위해 처음으로 제작위원회를 도입하여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게 되죠. 이후 대표적인 애니메이션들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 예로 드래곤볼이라든지 호빵맨, 마루코는 9살 등이 있습니다. 1990년대 들어 세계적인 지지를 얻기 시작하여 일본 애니메이션은 인기도에서 이권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986년에 드래곤볼을 시작으로 1992년부터 시작한 미소녀 전사 세일러문과 1993년부터 시작한 농구 만화 슬램덩크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 작품 제작비의 70에서 80%를 차지하는 인건비가 상승하고 일본의 버블 경제가 무너지면서 경제 침체로 이어져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은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현재의 일본 애니메이션을 나타내는 미소녀물이 점점 대세가 되어 더 선호하기 시작하였죠. 이렇게 감동적이며 예쁜 미소녀 애니메이션이 잘 팔리게 되자 각 제작사들은 서로 앞다투어 미소녀 애니를 본격적인 상업화로 시도하였는데 그것이 다양한 캐릭터, 굿즈 상품으로 연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미소녀물에 대한 매니아층은 더욱 두텁게 형성되었고 제작사들은 더 이익을 쌓기 위해 미소녀 애니의 상업성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현상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애니메이션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침체기에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애니의 흥미로운 점은 시대가 흐르면서 점점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여전히 시장성이 있는 산업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1990년대부터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면서 현재는 역사상 가장 큰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2002년 당시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 규모는 10조 9,480억 원을 형성하여 2011년에는 13조 2,950억 원을 기록했으며 2018년에는 21조 5,270억 원의 규모로까지 꾸준히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세계 시장 역시 2013년 이후부터 폭발력으로 큰 규모로 성장했기 때문인데 특히 미국의 애니메이션이 세계를 제패하게 되면서 동시에 중국의 애니메이션 산업이 급부성하고 있는 영향도 크게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산업도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